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8시 56분 41초입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버틸까 싶기도 하지만 본장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쉽사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양쪽 지수 약보합권 정도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36%, 약 10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2718.39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어제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엔 오늘장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제자리 걸음만 했었는데 오늘장에서 다소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 정도 내줄 것,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925.2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이번 한 주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오늘 5일선 이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락 분위기가 뚜렷해져서요. 약 1,500개 정도 하락불이 들어온 채 출발할 것 같고 상승 종목 몇몇 있습니다. 역시나 또 키워드를 아는 종목군들, 이슈 있는 종목군들로 매기의 쏠림 강하게 예상되고 있는데 곡물, 사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여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로봇 어제도 아침에 살짝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오늘장에서 강하게 좀 주목받으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그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효림 로봇이 21% 정도의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로봇 쪽으로 9%대, 유진 로봇도 한 7% 정도, 유엘 로보틱스 6%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장중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인수위가 로봇을 비롯해서 10개의 미래 첨단 분야를 점 찍었는데 그 가운데서 로봇이 꼽혔고요. 로봇은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대표적으로 로봇 사업하면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그 로봇 개잖아요. 이 사족보행 로봇이 유명한데 그 로봇이 SK 하이닉스에 실제로 투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뭐 전개라든지 그리고 또 재계 쪽에서 나란히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개의 과제는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알려져 있었고 많이 회자가 됐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5G, 6G 뭐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 나실 때 뉴스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간밤에 곡물들은 가격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대두는 빠지는데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는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서 오늘장은 한일사료가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오늘장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최근에 연일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 가장 강한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조선 섹터가 어제 좀 주춤했는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번 주에 지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장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은 한 1% 정도 코스피는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목요일장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요. 코스닥도 한 0.57% 오른 게 되는데 오늘 잘 버텨줘야지 주봉이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장이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주요 일정들 보면은요, 다른 경제지표나 이런 쪽보다는 국내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금융주들 몰려있는데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에서 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하고 이쪽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좀 챙겨보시는 바쁜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양쪽 지수 출발했습니다. 보시죠. 확실히 동시호가 때보다 본장 시작하니까 아래쪽으로 세게 밀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6% 하락입니다. 그래서 2,700선 다시 테스트 돌입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2,702.14포인트. 계속 이 부근만 왔다 갔다 합니다. 2,700선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20선 테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93% 마이너스권으로요. 920.88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9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어떤 한쪽으로의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입니다. 수급도 일관성은 있네요. 쌍끌이 매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현선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이 많이 팝니다. 기관이 현재 5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6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350억,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150억 정도 되니까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내놓거나 이런 날들이 많지는 않아서 기관 수급의 방향성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겠죠. 수급 포지션의 변화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2억 원 매도 물량 출회되고 기관 쪽에서 8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1억 원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점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치고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2,000계약에 육박하는 물량이 순식간에 나오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1,768억 원 정도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이런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 확실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1.4% 정도 밀리면서 현물보다는 선물 쪽의 낙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 상황도 안 좋고요. 거래소에서는 한 450억 정도,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파란불 일색이네요. 가장 약한 섹터입니다. 큰 폭의 낙폭 기록하고 있는 섹터는 철강금속으로 1.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얽혀 있었던 KG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이 나타나면서 업종지수에도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비스업 섹터 1.4% 하락합니다. 비금속, 광물, 화학, 기계, 그리고 건설업 순으로 1%대 고른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에서 2% 정도 약세 흐름인데 확실히 실적이 이제는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해줍니다. 네이버 어제 부진한 실적 발표하고 흐름 안 좋았는데요. 오늘장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30만 원권 아슬아슬해진 모습인데요. 와, 네이버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이 종목이 30만 원 이탈하면 20만 원대까지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데 지금 30만 2,500원 기록하며 톱10 가운데 네이버가 가장 부진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을 합해도 300개 약간 넘습니다. 328개 종목, 그 사이에 또 줄었네요. 326개 종목만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오늘장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 집중해야 될지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받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역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든 가운데 빠른 이슈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가장 큰 종목은 휴림 로봇이 가장 큰 높이에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갭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16%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극초반 24%대까지 등락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19%, 20% 근접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로보로보 이와 같은 종목들도 따라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수위에서 언급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빠르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된 산업에서는 현대차라든지 삼성과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참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인수위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임식 전후로 해서의 이슈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갭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되 오늘 움직이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는 계속해서 좀 메모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기판 쪽 좀 보고 있는데요. 기판은 오늘 대덕전자는 강세인데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킷도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섰고 심텍은 뭐 약세입니다. 심텍도 뭐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보면은 MLB 이스페타시스까지 한번 같이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강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이 오늘 상승 종목이 거의 없는데 이쪽 기판 쪽이 또 유난히 강한데요. 그동안은 뭐 기판 쪽 계속적으로 뭐 이광무 전문가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업황 자체는 좋은데 일단 지수의 움직임하고 좀 같이 좀 연동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판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저도 이제 대덕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이야기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는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일부 이 미국 시장 내에서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실적은 나빴지만은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는 지표가 보이면서 항공주들이 또 선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시 1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동시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수급은 좀 부진하지만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벗어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동향이 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또 특징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 단기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요. 단기 상승이 20% 이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10% 가까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뉴스가 있죠. 캐파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난항을 겪고 있긴 한데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실적 플러스 캐파 능력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신 거 있으세요? 항공주 좀 보고 있어요. 항공주 좀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죠. 유나이티드 항공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한 3.5, 뭐 거의 4% 가까이 상승했는데 역시 오늘 LCC보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지금 강보합권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이랑 우리나라 항공주들이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미국 시장은 국내선 실적에 차지하는 부분이 국내선 여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내선, 국제선 비중이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선이 훨씬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미국보다 한 발 좀 늦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에서 뭐 그렇게 뭐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좀 기대감은 워낙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조금 빠졌을 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광무 전문가.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무겁다 보니까 테마주 역시나 좀 이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남해화학부터 해서 이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데 사료, 비료, 뭐 곡물, 음식료 모두 다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해화학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고점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료 관련된 종목들에서 현대사료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 곡물 관련된 종목들, 일단 전반적으로 식량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유엔에서 선정한 이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높은 상품이 지금 현재 식료품으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달, 5월달이 파종식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슈들이 좀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제가 지켜보더라도 좀 어렵다.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사료이죠.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못 찾으셨어요? 네. 오늘 역시 뭐 자동차 부품주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위아도 지금 약보합권, 현대오토웨버는 지금 좀 상승으로 좀 돌아섰고요. 만도도 여전히 지금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어제 좀 강한 상승을 했던 S&T 모티브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동안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어제 한 7%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다시 조금 이제 시장은 하락했지만 하고 있지만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시장에 같이 연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서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KC피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갭상승 출발 9%대 출발했었는데 장 초반에 25%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재도 18%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KC피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컬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뭐 한국 맥럭티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홍국 FNB 이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KC피드가 가장 대장주 역할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KC피드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식자재 관련된 종목분들도 함께 움직여서 봐주시네요. 다음으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조선주 좀 보고 있는데 조선주 어제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밑꼬리 달고 좀 올라왔는데 오늘 뭐 좀 힘을 좀 전체적으로 좀 못 쓰고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뭐 기자재 쪽인 한국카본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조선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접근을 지금 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정폭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호흡을 좀 너무 가파르게 좀 빨리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좀 시장 상황도 같이 연동해서 같이 보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봤고요. 조선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다음은 이광무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게 좀 포인트인데 일단 2차 전지 내에서도 움직임이 좋은 솔루스 첨단 소재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합권 출발했었는데 현재 지금 5%대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와 동일하게 좀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10% 넘게 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박에 대한 이 전지화학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사실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 갖고 있었던 시장에서 SKC라든지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이 변동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새로운 캐파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극성수기를 좀 기대하다 보니까 그 성수기에 맞춰서 캐파 능력을 갖추는 기업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내고 또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기업들이 수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장비 공급하는 회사들을 많이 공급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P3, P4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원유 IPS라든지 PSK, 유진테크, 테스 이와 같은 기업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도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캐파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캐파 능력 이 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는 오르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오르는 종목 압축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그동안 봐주셨던 종목이 로봇 그리고 IT 쪽에서는 기판하고요. 반도체 쪽도 함께 살펴봤고요. 항공 섹터 오랜만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곡물 쪽,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빼놓을 수 없죠. 오늘도 강한 사료 비료 쪽 점검해봤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와 2차 전지 쪽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시장을 압도하는 종목 키워드가 로봇하고요, 곡물, 그리고 또 로봇의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축구 경기에서도 볼 점유율, 그 긴 사람이 눈길을 가게 만드는데 지금 종목별로도 로봇 쪽이 그런 점유율로 봤을 때는 가장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차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곡물, 로봇 이 정도 눈길을 끄는데 오늘의 추천주가 아진엑스텍이 있었어요. 이 종목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지금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유진 로봇도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상당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이 좀 알려주세요. 역시 일시적인 테마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전부 다 지금 시장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초강세인데 지금 여기서 뭐 따라온다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한번 좀 가지고 가보자. 그러나 시장이
뭐 만약에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차익 매물 나오면은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분할 매도는 오늘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짧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10대 과제가 무엇일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그다음에 통신 쪽에 5G, 6G 있었고, 바이오하고 우주항공, 양자, AI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작은 종목 가운데서 이 키워드에 묶이는 종목군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마인즈랩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AI나 뭐 이런 인공지능 얘기하면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지는 않으실 텐데 마인즈랩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쪽에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장 초반에 한 7% 정도까지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합니다. 이렇게 중소형주 가운데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군들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강우 전문가님은 이 중에서 혹시 주목하는 쪽 있으세요? 일단 뭐 질환지구 시큐리티부터 해서 마인즈의 뭐 특징적인 것은 블록체인과 AI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 암호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두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이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넬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익숙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이제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LF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워낙에 이제 큰 시장에 대한 굴레를 좀 보고 있고 직접적인 뉴스가 딱 나와줘야지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위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안 이야기들이 언급될 때 그때 좀 눈여겨볼 것 같고요. 지금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안 종목들은 조금 그냥 관망세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곡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고요. 그렇지만은 이강우 전문가도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면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거기에 가담을 하려면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종목군이 됐습니다. 게다가 알게 모르게 후발주자도 점차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군의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서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쪽 대응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쓰실 것 같으세요? 곡물 쪽이요. 오늘 뭐 한일사료도 지금 엄청나게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최근에 상승폭이 엄청난데 뭐 곡물 쪽 급히 올라가는 쪽은 따라잡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일사료는 현대사료 간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주식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곡물 관련 쪽은 뭐 에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희석돼 가고 있지 않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재료를 가지고 뭐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의 관점에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철저히 뭐 테마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계속 올라오면은 접근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거는 뭐 전혀 뭐 권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조금 쉬어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현금을 좀 챙기시고서 시장 좀 관망하시거나 좀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요. LNF가 상승으로 돌려놓습니다. 와,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초반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LNF가 지금 상승 돌려놓으면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앞서서도 체크를 해주셨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또 오릅니다. 어제 4% 올랐고 오늘 장 3%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눌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정받아도 낙폭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 전환 빠르게 되는 종목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과연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강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차 전지도 역시나 이제 큰 시장을 준비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두고 다시 또 2차 전지를 본다고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드리는 이 스토리는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 시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 이 전기차 양산을 위한 전기차 소비를 위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14곳을 짓고 있고요. 그 14곳에 대한 집중력이 지금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때까지 굉장히 단기간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파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사가 많은 기업들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K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광기 광풍에서 소개했던 추천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캐파 증설에 대해서 시장을 진입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해외 현지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악재예요. 근데 이제 허가만 이제 마지막 승인이 떨어진다라면은 본격적인 양산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SK온과 함께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에 상당히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고객사가 많은 기업들, 두 번째는 캐파를 같이 늘려주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도 부품 쪽이 괜찮습니다. 뭐 소재가 잘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자화전자가 2.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아트론도 2.3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플러스권이거든요. 뭐 물론 강하지는 않지만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LG 이노텍도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 밀립니다. 지금 보합이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발 호재 나오면서 어제 주목받았었는데 오늘장까지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기판 쪽의 종목군들도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플러스권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 뭐 옵트론텍은 좀 밀리는데 MC넥스가 또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IT 쪽 부품주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좀 봤는데요. 뭐 자화전자도 애플에 연관돼 있고, LG 이노텍도 연관, 삼성전기도 연관. 그다음에 BH도 오늘 강해요. BH도 그래도 강하게 해서 애플과 어떻게 보면 연관. LG 디스플레이도 뭐 디스플레이 애플에 납품하니까 연관. 다 그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애플 관련.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이 22일인가 아니 다음 주에 26일인가요?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미리 발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반영하고 있는 구간에서 뭐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따라 사는 거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그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조금 그 전에 뭐 좀 꺾일지 뭐 요번 주 지나고 아니면 실적 발표 뭐 나오고 나서 꺾일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IT 부분에 대해서도 애플발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조선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내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원래는 약간 알터니 같은 존재인 드릴십 내척을 결국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조 약간 넘게 1조 400인가요? 현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릴십 매각 소식 호재 안고 장 초반에 4%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탄력이 좀 줄기는 했네요. 2%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서인지 오늘 한 1% 정도 조정받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조선주 흐름 좋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광구 전문가님께 지금 조정받을 때 기회일까요? 사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드렸을 때 네, 기회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출발했잖아요. 확실히 기회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조정되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후판의 가격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선 기자재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해외 전체 선박 수주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했는데 그 수주에 대한 경쟁에 대한 이 현상이 그러니까 입찰가를 낮추면서 저가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가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값을 충분히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라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저가 경쟁이었다면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 대규모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노후된 이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조선주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한 가지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했을 때 어제 시장을 억눌렸었던 조선주들 억눌렸었던 후판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면은 후판을 만드는 기업을 보자. 이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내려왔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은 그렇다면은 동국제강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후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오히려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 종목은 제가 광기 강풍에서도 후판 가격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금 시장 흐름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3%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오늘은 금융주 실적 발표가 무더기로 집중되는 날이죠. 그래서 은행주에 좀 눈길이 갑니다. KB금융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뭐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KB금융 0.66%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67,000원. 그런데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업은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약보합권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오름세가 꾸준했었네요. 그 밖에도 뭐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도 오늘장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는 대체로 보합 정도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은행주 계속적으로 뭐 모멘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뭐 그렇다 보면은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 상승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4대 금융지주 뭐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씩 보면 KB금융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그래도 한 0.5% 상승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한 약보합권, 신한지주도 지금 약보합,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어제 신고가 나왔는데 어제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오늘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관하게 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는 조금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해보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 받고 들어가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여부 분명히 체크해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뭐 3% 넘는 선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데 그게 뭐 3.5로 단기적으로 3.5로 갈지 아니면 뭐 3.23으로 23 정도 가다가 끝날지는 좀 모멘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환경 이거 은행주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게다가 지수가 1% 정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241원입니다. 밴드 상단은 1244원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오늘장에서 활용을 해볼지 두 분의 팁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이강우 전문가님. 네, 역시나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수급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급은 역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입이 좀 더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담해주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좀 부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투매를 유발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장 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오늘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오히려 장중에 오전장에서는 이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은 후반에 와서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관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방어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어제 미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밀렸던 시장이 오늘 코스피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은 환율이 안 바뀐다? 그럼 우리나라 수급도 안 바뀝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5월달 FOMC를 좀 지나가봐야 바뀔 것 같고요. 그럼 그 전까지 종목을 선택한다라면은 환율 때문에 득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수입보다는 수출 기업들을 보자. 의료기기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수출 동향이 큰 기업들을 보자.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이 나중에 환율에 대한 변동이 나왔을 때 실적주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1분기 때 그리고 또 2분기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환차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매집을 한다면 수출 기업들, 반도체, 네. 자동차, 의료기기 쪽 이야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일단 저는 박스권 상단 여기서 뭐 후장에 오후장에 좀 돌아서더라도 2,740을 가든 50을 가든 일단 챙겨야 된다. 이제 거기서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고점은 나온 것 같은데 뭐 올라오면은 땡큐하고 좀 챙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국인 환율 때문에 매수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향후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 섹터별로만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매수 크게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일단 뭐 현금 챙기고 주말이니까 좀 관망해보자. 박스권 상단이니까 하단까지 또 한번 좀 열어봐야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환율 생각해서 이 수출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한 분은 일단 밴드 상단 왔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